시작할까요? 좀 오래 쉬었죠. 5시에 끝났는데 6시 반에 시작하니까, 그죠? 아마 이번 주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경영저식론 1기 같은 경우에는요, 자, 14회 했던 강의를 10회로 줄여요. 그래서 굉장히 바쁩니다, 저희가. 자, 그 다음에, 일단 첫 번째로, 6시 반에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10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되는데, 자,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 시에 끝나나요? 자, 인사관리가 저희가 1시 반까지 시험 보고, 1시 반에서부터 1시 30분에서 1시 55분까지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2시부터 해가지고 5시 30분에 뭐가 돼요? 그 수업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1시간 저녁 시간을 갖고 6시 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모의고사 보는 시간을 제가 강제를 하면 여러분이 밥을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제를 할 수는 없지만 웬만하면 5시 반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시 반에서 6시 20분까지 50점짜리 기출문제 복습형 모의고사를 개별적으로 좀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는 다 위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지 가지고서 이제 셀프로 조금 모의고사를 치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6시 반부터 이제 10시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이 주말반은 이게 조금 안 좋죠. 특히 경조 선택자, 그러니까 경조 하시는 분들한테 좀 안 좋은 게 모의고사를 볼 시간을 확보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차라리 인사관리처럼 30분이라도 밥 먹을 시간이 있으면 1시 반부터 그냥 강행을 해버릴 수 있는데 지금 경조는 거의 그렇게 시간이 좀 안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좀 됐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단 30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여러분 참조하셔서 나는 안 된다, 먹어야 된다 이러면은 그 어쩔 수 없이 모의고사를 그저 여기서 못 치고 혼자 셀프로 쳐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학원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혼자 있을 땐 잘 못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건 제가 개별적으로 선택의 문제로 남겨놓긴 하지만 웬만하면은 하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죠? 싶기는 하고 만약에 원하신다면 지금 주말반은 규모가 작죠?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금요일 밤에 다 같이 줌으로 치는 방법이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 왜냐면 어차피 토요일 날 학원 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 복습은 다 하는 게 인간으로서의 도리니까. 그죠? 그래서 복습이 다 끝났다라는 전제 하에서 금요일 저녁에 다 같이 줌으로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석하면 너무 티나고, 그래가지고, 그죠? 부담 장난 아닌데? 뭐 이런 심리적 압박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뭐 그런 압박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긴 해요. 그런 압박 없이 어떻게 꾸준히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고민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고민일 것도 없고요. 그냥 금요일날 할 거예요. 자, 네. 너무 내 맘에 답정너라고 하나? 이런 거 답정녀? 아무튼. 자, 금요일날 밤에 10시입니다. 밤 10시고요. 구글이란다. 줌 링크는 카페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9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9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복습을 하시고 이렇게 되면 이제 딱 한 번 들어왔어. 그러면은 보통 줌 아이디 거기에 뭐 이름이나 아이디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제 눈에 박히겠죠? 2회차 모의고사 때 안 들어왔어. 헐, 왜 안 왔지? 그죠? 그럼 이제 내부기인 할 거야, 막. 내부기인. 불성실 안 해, 막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나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데, 오해받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거든요? 그럼 이제 2회차 모의고사도 들어오고, 3회차 모의고사도 들어오고, 이제 이러다 보면 9번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 10시에 제가 줌으로 모의고사를 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얼굴은 안 나와도 돼요. 얼굴 안 나와도 되고, 그냥 이렇게 멀리서 그냥 내가 쓰고 있는 모습만 나오게, 이렇게 핸드폰으로 딱 켜놓고, 자, 제가 문제지를 뭐 채팅방에 딱 공유를 하면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열람하고 10분 동안 목차 잡고 나머지 시간 동안 쫙 써서 이제 탁탁탁 찍어가지고 제출하는 이렇게 조금 다 같이 하면 조금 이제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복습도 하고 모의고사도 보고 아마 이렇게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웬만하면 참여를 한번 해보죠. 내가 이 저녁식은 먹어야지. 인간이라면 저녁밥 먹어야지. 그쵸? 이때 안 먹으면 수업 끝나고 야식을 먹잖아요. 그쵸? 살 겁나 쪄, 수험 공부하면. 아세요, 여러분? 그죠? 수험 공부는 계속 하루 종일 앉아만 있기 때문에 먹는 이 칼로리가 소비가 될 일이 없어요, 잘. 계속 이게 뇌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얼굴살만 빠져요. 몸살은 안 빠져요, 진짜로. 되게 이제 나중 되면 이제 막 몸이 무거워져서 다이어트도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또 스트레스야, 그게.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저녁을 먹고, 그죠? 야식을 잘 안 먹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금요일 밤 10시에 만납시다.
아셨죠? 줌 링크를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서브노트 나갔는데, 선생님 저 작년에 보던 서브노트를 계속 보고 싶어요. 그거 보셔도 돼요. 됐죠? 제가 내용 거의 크게 안 바뀌었어요. 경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노트 통해가지고 1기 때 내용 정리 다 하고 2기 때 어차피 연습 문제집으로 나머지 보완을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서브노트 그냥 개정하지 말자. 약간 오탈자나 이런 거를 많이 고쳤고 개정을 하지 말자. 왜냐면 또 책값이 나갔기 때문에 좀 아끼게 하자 해서 여기는 제가 개정 안 했으니까 작년에 보시던 책이 있으면 그냥 보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요거 서브노트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50점짜리 모의고사 보고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 계획표 나갔죠? 이 계획표에 맞춰가지고 꼭 뭐합니까? 잘 계획을 짜주세요. 당장 이제 다음 주에는 2회차 강의 동영상 듣는 거 이게 최우선 목표로 주간 목표로 잡으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늘 말씀드렸죠? 장기 목표 잡아놓고 이 세 가지 목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서브노트 중심으로 단거나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2순위가 이제 모의고사 무조건 다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목표 잡으면 이것이 월간 목표로 다시 구체화가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번 달에는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설날 연휴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꼭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월간 목표 정해지면 이제 주간 목표로 더 세분화가 되고 주간 목표는 다시 일별 목표로 더 구체화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계획을 잘 짜고 그 다음에 이 하루하루 지워나가는 낙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꼭 플랜을 잘 짜고 두잉을 확실하게 하는 요런 이제 1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2기에 가서 다치지 않는다 나의 마음이. 그렇죠? 2기에 가면 이제 막 모의고사 치고 등수 붙고 막 이러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매주 스트레스 매주. 막 나는 와 펜도 안 움직이는데 와 옆에 봐라 그냥 아주 그냥 뭐 펜이 그냥 날아가네. 책도 안 보고 쓰네 심지어.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1기 때 조금 많이 해놓고 2기에 가서 실전과 같은 연습을 계속 해나가자. 이렇게 조금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1기가 끝나는 게 3월 18일이더라고요. 자, 3월 18일에 1기가 끝나고 나면 아마 아직까지 2기 일정을 강사들도 못 받았는데 한 2주 정도 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치면은 아마 이렇게 저희는 첫째, 이게 종강하고 그 다음 주에는 경조 2분의 1에도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 주차에 경조 나머지 2분의 1에도 이렇게 될 거고 인사관리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사는 이 한 주 동안 1회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잡아서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1주, 2주 동안 전체 4과목 다 1회독씩 하고 2기로 갈 수 있으신 거예요. 아셨죠? 아마 제 생각은 이때 아니면 이때 개강인데 일정이 그렇게 촉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2분의 1에도 2분의 1에도 이렇게 갈 거라는 거 생각하시고 정리를 잘 해놓으십시오. 이 주간에는 정리를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주간에는 정리된 거를 들고 외우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고 매주 진도 나갈 때마다 그 진도 범위별로 정리는 각 주마다 확실하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때 남들 다 그쵸? 어떻게 일단은 복습한 수업 시간에 1회독하고 그럼 복습할 때 최소한 1회독을 할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정리해 놓은 거 마지막에 2기 들어가기 전에 또 1회독을 하는데 남들은 나는 정리가 밀려가지고 한두 회독이 남들보다 더 못하다라고 하면 이것도 엄청난 손해예요. 그렇죠? 2기 가면은 아마 절실하게 느낄 거예요. 와, 장난 아닌데, 쟤? 막 이러면서. 그죠? 쟤 뭐지? 막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셨죠? 게다가 지금 우리 학생들은 희한하게 지금 경조를 다 잘해가지고, 다 잘해요. 왜 이렇게 잘하지?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왜 이렇게 다 잘하는지 모르겠어. 선생님이 누구예요? 뭐 이렇게. 자, 선생님이 누구를 이렇게 잘해? 자, 아무튼, 다 잘하다 보니까 연기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났냐면, 고정된 최고답안이 없었어요. 보통은 몇 명이 딱 최고답안 자리를 딱 잡고 안 놓거든요. 연기 때부터. 근데 경조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계속 다 매 회차마다 최고답안이 다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1기 때 어느 정도 다 끝내놓고 2기 때 거의 완성시켜 놓는 걸로 가세요. 경조를. 하셨죠? 그리고 3기 때는 뭐 한다? 유지한다. 그러면서 다른 과목에 좀 더 힘을 쏟겠다. 이렇게 좀 방향을 잡게 만드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경조는 목표보다 2기 때 완성시킨다. 끝. 됐죠? 3기 때는 뭐 한다? 더 이상 볼 거 없다. 그냥 유지다. 그래서 문제에 맞춰서 자꾸 응용, 변형하는 것만 나는 계속 모의고사 치면서 연습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경조를 3기 때까지 완성 못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과목도 100% 안 돼 있다는 거야. 아셨죠?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조금 많이 꼼꼼하게 하려고 할 거고 했던 거다 하더라도 모른다라는 전제에서 계속 때려박을 거예요. 제가. 아셨죠? 인사는 연기 때 했던 거를 똑같이 안 해줘요.
근데 경조 같은 경우에는 연기 때 했다 하더라도 일기 때 계속 또 때려박아 줄 거야. 왜냐하면 너무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100번을 말해도 그게 흐릿하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셨죠? 그래서 웬만하면 약속, 수업 시간에 모든 걸 다 끝내고 간다, 경조는. 아셨죠? 수업 시간에 모든 걸 다 끝내. 그래서 강의 열심히 듣고 판서 노트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그 위에다 열심히 가필하면서 다 복귀한 다음에 책 밑줄도 이 자리에서 다 치고 그 다음 뭐 한다?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외우세요. 하루에 몇 쪽이나 나간다고. 이거 서브노트라 몇 쪽 안 나가요, 여러분. 어? 가는 길에 외워. 이걸 뭐 월요일 날 봐야지. 뭔 소리야. 월요일 날 노동법 봐야지. 행정 봐야지. 인사 봐야지. 볼 게 얼마나 많은데. 아셨죠? 그렇게 하고 이제 토요일 날 딥슬립 하고 먹지 말고 자, 딥슬립 하고 이제 일요일 날 노동법 열심히 듣고 이제 노동법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걸 먹어야지. 그쵸? 노동법까지 끝나야 주말반은 완전히 끝이 난 겁니다. 그 주가. 아셨죠? 요렇게 해가지고 한 주, 요렇게 잘 플랜을 잘 짰으면 좋겠어요? 됐죠? 잘해봅시다. 일기 때도 열심히 해서 우리 연기 때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일기 때도 제가 아주 기대가 큽니다. 왜 이렇게 잘해? 자, 아무튼 워크북 나가죠. 이제 워크북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그림 그리는 거였죠. 도식화 시켜가지고 기억하자였는데 경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제가 말씀드렸죠. 목표가 뭐다? 2기 때 완성. 그러려면 암기를 한 기수씩 땡겨서 해야 돼요. 됐죠? 암기를 지금 한 기수씩 땡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1기 때는 제가 웬만하면 목차 다 외우게 할 거예요. 됐죠? 목차 다 외워야 돼. 이거 백지복습이에요, 이것도. 원래는 백지에다가 그냥 쭉 목차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없어요. 백지를 자료로 줄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로 만들었는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고전이론 하면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누구 이 학자 이름 쓰고 그죠? 이게 이론 이름 쓰고 그다음 기본 목차를 누가 외워? 기본 목차는 그냥 기본 목차 다 똑같은 건데. 그죠? 그럼 1번 이런 거 쓰지 마. 이런 거 쓰지 말고 개요. 두 문장 뭐뭐 있을까? 단어만 딱딱 쓰는 거지. 단어도 다 쓸 필요 없어요. 혼자 확인하는 용이기 때문에. 됐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다라고 하면 저라면 과 쓰고 테일러 개요라고 한다면 여기 두 개지. 표류 경영, 주먹 구구식 경영이 이루어졌지. 왜냐하면 산업혁명 직후에 이전에 쓰던 비공식적 관리를 계속 적용하다 보니까 표류 경영 또는 주먹 구구식 관리가 이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게 파업 태업을 오지게 많이 일으켰지. 비효율성 발생. 그래서 뭐 하자? 그러니까 관리의 기준이 필요해. 과합이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관리하자. 과합 중심 관리. 계속 중얼중얼하면서 단어를 한두 단어로 표현을 하세요. 풀로 쓸 필요 없어. 내용이다 라고 하면 첫 번째 표준화. 표만 쓰면 잘 알잖아 다. 그쵸? 그래서 뭐 한다? 동작 연구 통해가지고 작업 방법 표준화. 그 다음 시간 연구 통해가지고 표준 시간 설정. 이 정도 쓰면 되는 거야 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전부 다 꼼꼼히 현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장난 아니죠? 그죠? 장난 아니야. 그럼 이렇게 다 썼어. 이렇게 해서 내가 다 했어. 그래서 평가까지 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는 공헌점이 뭐가 있지? 한 단어만 딱 한 글자만 쓰든가 하고 한계점이 뭐가 있지? 라고 하고 여기에서 뭐 한다? 반드시 브릿지 잡아야 돼요. 뭐 때문에 여기에서 페율로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했어요? 자, 반드시 하는 거. 선생님 저는 이거 다 못 쓰겠어요.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저 못해요. 그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뭐는 반드시 해야 되냐면 흐름은 다 잡아야 돼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다음에 왜 페율로 넘어가지? 페율 이야기 한 다음에 왜 지금 관료제론 가는 거지? 그럼 이 고전 이론 얘기한 다음에 왜 신고전 이론으로 가는 거지? 신고전 이론 얘기한 다음에 왜 통합 이론으로 가는 거지? 플로우는 반드시 잡아야 돼요. 됐죠? 플로우 안 잡으면 안 됩니다. 일기에서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이거 작업하실 때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첫째, 세부 내용까지 그냥 백지 쓰기 다 한다. 됐어요? 이러면은 한 번에 하기 힘드니까 월요일은 고전 이론, 화요일은 인간관계론, 그죠? 수요일은 통합이론, 그죠? 목요일은 개방적 관점, 그리고 금요일은 뭐야? 전체 복수, 모의고사 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딱딱딱 쪼개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고전 이론을 조진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자기 전에 백지로 쫙 한번 써보는 거지. 백지에다가 내가 전부 다 쓸 수 있나? 그렇죠? 확인이에요. 막히는 게 있다. 그럼 넘어가세요. 막히는 게 있으면 형광펜 같은 걸로 요렇게 형광펜 같은 걸로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 다음 뭐 하면 돼? 다 쓴 다음에 책 열어가지고 이게 이거였구나. 나 이거 못 외웠네? 확인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백지복습이 그냥 제가 봤을 때 많이 상담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답안 면담하거나 상담을 하면 많이 얘기하시는 게 선생님 저는 답안에 쓴다고 다 썼는데 누락된 게 많대요.
저는 외운다고 열심히 외우는데 잘 안 외워져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투입은 투입이고요. 산출은 산출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뭐만 하시게요? 공부하실 때? 드립다 읽기만 해요. 혼자 스스로 꺼내보질 않아요. 됐어요? 산출을 연습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자기 걸로 나오겠어요, 자연스럽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산출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답안 쓰기예요. 근데 답안은 또 잘 안 써, 다들. 그리고 특정 테마만 쓰기 때문에 산출 연습하는데 되게 지엽적이죠. 그죠? 기출문제만 산출해보는 거니까. 근데 백지 쓰기를 해버리면 이건 진짜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 그냥 원초적으로 꺼내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여러분이 빈 구멍이 난데 못 외운데 찾는 데는 효과적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라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지. 못한 거니까 그냥 뭐 플로우라도 잡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하셔야 되는데 악바리 같이 다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꾸 이유나 핑계를 찾지 말고 다 한다 나는. 잠을 줄이면 되지. 잠하러 안 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됐어요? 안 죽어. 사람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그러니까는 그냥 잠 줄이면 돼요. 됐나요? 아니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어떻게 합격을 해? 아닌가? 그죠? 아니야? 그런 애 있어? 물론 있겠지. 조상님이 독립운동을 했겠지. 그죠? 그죠? 조상님이 독립운동 해가지고, 그러면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 지금 탈룰라냐? 말면서, 그죠? 우리 할아버지 지금 모독하는 거냐? 이럴 수 있는데, 아마 저희 할아버지도 안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기출문제는 이제 똑같습니다. 50점짜리 기출문제 정리하는데, 이거 인사관리 때 말씀드렸죠? 10분 컷. 10분 딱 재가지고 문제 분석하고 목차 수립하고 10분이라는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뭐 한다? 디테일한 하위 목차까지 다 잡을 수 있고 그죠? 브릿지까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서론, 결론, 구상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10분 안에 이거를 디테일하게 다 디자인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이 디테일한 디자인을 하는데 5분밖에 안 된다? 3분밖에 안 된다? 점점 시간이 줄어들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걸 조금 10분 안으로 하시고 절대 이상적인 답안을 만들지 마십시오. 아셨죠? 이상적 답안 만들어서 그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똑같이 또 안 나오니까. 아셨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요령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하시고 그럼 다음 시간 수업 전에는 뭐 합니까? 둘 중에 제가 냅니다. 됐죠? 뭘 낼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보내지 마세요. 문제도 공개 안 했는데 막 답안지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보내고 그러시지 마셔요. 됐죠? 논리적 순서가 안 맞죠, 그거? 자, 이렇게 해서 과제 얘기까지 저희는 다 했고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내용을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됐고. 일정은 뭐 다 알고 계시죠? 답안 작성, 제출하는 거나 뭐 이런 거는 다 알 것 같고. 한번 좀 찬찬히 읽어봐 주세요. 특히 답안 제출하는 거. 이거는 꼭 읽어봐 주세요. 저랑 수업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셨죠? 답안 제출하는 것 때문에 좀 허둥지둥 하다 보면 이게 좀 많이 좀 스트레스 받으세요, 본인들도. 그러니까는 한번 좀 꼼꼼히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카페에서만 질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카페에 이제 질문, 이렇게 질문은 다 카페로 받고 있으니까 카페 같은 경우에 등업 신청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등업하시면 되고 그죠? 이거 대문자, 소문자 구분을 좀 하셔야지 정확하게 들어오십니다. 소문자로 그냥 풀로 치시면 다른 데로 가세요. 아셨죠? 다른 데로 가. 뭐 허가가 필요합니다. 뭐 이상한 게 막 떠.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 구분을 좀 잘 해주시고 오죽 그걸 안 하면 내가 강의 계획서에까지 썼겠어? 대소문자 구분. 그렇죠? 대소문자 구분 이렇게까지. 그렇죠? 웬만하면 제가 여기다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는 한번 잘 모르겠는 부분은 찾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 주말반 영상 대체 설 연휴 기간에 영상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꼭 수강하고 오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설 연휴 끝나고 나서는 3회차 강의입니다. 아셨죠? 자, 됐어요. 이 모의고사도 저희가 줌 강의로 할 거고 이거 다 공지할 거예요. 모의고사 언제 볼 건지 다 공지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빨리 진도를 나가 봅시다. 진도를 나와 봅시다. 너무 더워. 덥지 않아요? 나만 덥나 봐. 그죠? 마스크 언제 벗는 거야? 너무 더워. 막 여기 땀 차고 막, 그죠? 마스크 안에. 너무 더러워. 더러워. 난 여기 계속 습기 차잖아요, 여러분. 나 더러워 죽겠어, 내 스스로가. 그래가지고, 너무 지금 힘들어가지고, 이 마스크 언제 벗냐고 막 그러는데, 자, 봅시다. 다음 주는 혼자 찍으니까 마스크 벗고 찍어도 되겠다. 그치 않나요?
화면빨 안 받아가지고 부끄러운데 그냥 벗고 찍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선생님 마스크 쓰세요. 막 이럴 수도 있어. 쓴 게 더 낫네요.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자, 놀라지 마시고. 자, 이제 갑시다. 본격적으로. 지금 딴소리 할 시간이 없어. 자, 이제 경영조직론이죠. 자, 10회 차이기 때문에 빨리 합시다. 자, 경영조직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론들입니까?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 해당하는 이 조직에 대한 이해가 제일 먼저 첫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뭐 판서할 것까지는 없으니까 쫙 그냥 내용 정리만 한번 해보면, 자, 조직이다라고 하는 건 대체 뭐냐라고 해서 저희가 의 측면에서 첫 번째 뭐 합니까? 개념 정의를 살펴보죠. 자, 조직은 뭐예요?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포인트예요. 자, 혼자 있을 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그 공동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게 바로 조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공동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게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인 이상의 사람들이 이게 들어와야죠. 나 혼자 못하니까 같이 하자야. 너도 이거 원하잖아. 이거예요. 그럼 2인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그냥 다 모아놓으면 조직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상호작용이다라고 하는 걸 해야 해요. 야, 이거 하려면 나는 요 정도 돈 될게? 너는 뭐 될 수 있어? 그럼 너 이거 대봐.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떠니? 나 이거 모르는데 너 아니?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2명, 3명이 있지만 4명, 6명이 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뭐가 된다? 사회적 구성체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조직이 됩니다. 그럼 이 조직이다라고 하는 건 대체 왜 형성하느냐? 그 형성 이유가 나와 있는데 맨 첫 앞장에 2가지 이유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뭐가 됩니까? 분업을 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분업이다라고 하는 건 각 구성원들이 독립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거죠? 그럼 독립적으로 과업을 수행했으면 이제 뭐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업들을 조정 연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이 과업들을 조정 연결해주는 관리나 조직 구조가 필요해지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조직화시킬 필요가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분업의 효용성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각자가 수행한 과업을 조직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조직이라는 걸로 묶여야 된다. 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뭘 줄이기 위해서? 거래비용. 거래비용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모든 거래를 다 내부화시켜야 된다라고 어떤 아저씨가 얘기했나요? 윌리엄슨이라는 아저씨가 이야기를 했었고, 이건 저희가 거시조직 이론에서 다 살펴보게 되죠. 됐죠? 자, 2가지 이유 때문에 조직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 조직은 어떠한 유형으로 존재하니? 라고 해서 다양한 조직구조 유형들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2문자로만 딱딱 따가지고 기억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 누가 있나요? 에치오니. 에치온이다라고 하는 학자는 이제 뭘 기준으로요? 분류 기준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죠?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다 뭐 마지막 시험 전날에 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봐놔야지 시험 전날 안 보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좀 봐놓습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조직이 구성원에게 행사하는 권력의 형태와 이에 대한 조직의 반응, 조직이래요. 구성원의 반응. 이 2가지, 반응이다라고 하는 건 몰입이죠? 이 2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뭐 합니까? 조직의 유형을 크게 9가지로 나누고 9가지 중에서 기본 타입 3가지를 제시를 해주는 거죠.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에치오니가 아니라 누가 됩니까? 블로우와 스캇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조직구조 유형도 있죠? 자, 블로우와 스캇 같은 경우에는 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직을 분류합니까? 이 조직의 산출물의 수혜자가 누구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조직의 유형을 총 몇 가지로 나눠요?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학자로 저희가 보는 게 바로 누가 됩니까? 마지막 카츠라는 학자와 칸이라는 학자죠. 이 카츠와 칸은 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직의 유형을 구분하죠? 이 조직의 목적과 기능이 무엇이냐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자, 조직의 구조의 유형을 4가지로 여기도 구분을 하고 있죠. 이 정도가 서론이었어요. 가볍게 볼 때입니다. 시험 문제로 내진 않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정도로 쭉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그러니까 전체 한번 딱 복구만 해놓으면 됩니다. 연기 때는 거의 다 설명했는데 1기 때는 뭐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구나. 그럼 이제 조직에 대한 이해를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하자? 이에 대한 연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대체 뭐냐? 경영조직은 뭐라고요? 조직에 대한 연구들. 그러면 연구 대상인 조직에 대해서 쫙 지금 얘기했죠? 그럼 이제 뭔 얘기해야 돼? 그렇다면 이런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 이론들은 대체 뭐냐? 조직 이론이야.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조직 이론이다라고 해서 이 이론들은 말 그대로 뭘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조직 자체를 뭐 하는 거?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거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거죠. 그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기술, 설명, 예측, 통제하는 것.
기억해요? 그래서 체계적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건, 자, 이 조직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현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럼 그 현상이 대체 왜 발생하는 것인가? 이유를 찾고,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조직에게. 그 결과를 예측하고, 그래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통제 또는 변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직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밑줄도 이런 문장만 치고 답안에도 이런 문장만 쓰면 된다. 이런 말을 썼죠. 됐죠? 자, 그러면 오케이. 그럼 조직 이론들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조직 이론의 분류라고 해서 이거 개념으로 할까? 자, 조직 이론의 분류라고 해서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이론들을 다양한 차원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분류 기준은 뭐가 있느냐? 연구의 목적이에요. 이 이론은 대체 왜 연구돼서 제시가 되었느냐? 두 가지입니다. 객관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술적 이론 또는 기술적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기술적 이론이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기술적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표 주자 누구예요? 제한적 합리성 모형. 의사결정 모형에서 제한적 합리성 모형. 그게 대표 주자죠? 그럼 제한적 합리성 모형. 기억나야지. 제한적 합리성 모형. 연기 들었으면 기억나야지 지금. 자, 저 연기 안 들었는데요. 그럼 나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근데 웬만하면 인사는 연기 안 들었으면 연기로 가야 되고, 경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대한 1기에서 버텨보세요. 어쩔 수 없지. 본인이 뭐 늦게 시작했으니까 리스크 감수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도저히 못 버티겠다라고 하면 빨리 환불하고 연기로 가세요, 그냥. 그렇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 그냥 좀 회차가 적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리스크 부담하고 10개를 1기만이라도 소화를 하는 게 그나마 좀 빠른 길은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감당할 거야. 그거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이번엔 규범적 이론이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자, 규범적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얘는 연구 목적이 뭐예요? 얘는 자, 객관적으로 있는 현상 그대로를 기술하겠다라고 하는 게 연구의 목적이라면 얘는 뭐다? 야, 내가 최적의 방식을 찾았어. 그러니까 이대로 해. 이걸 규범처럼 따라. 한마디로 자,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뭐 하는 거다?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처방전을 내려주는 거야. 이렇게 따라라. 이렇게 하면 너 100% 성공한다. 조직관리. 됐어요? 이런 성격의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 대표주자 누가 있지? 예시가 이거라면 얘는 대표주자. 예시가 누구지? 바로 합리성 모형이었습니다. 의사결정 모형에서. 그렇죠? 합리성 모형이 대표적으로 뭘 얘기해요? 완전한 합리성 하에서 최적 대안이다라고 하는 걸 선택해야만 한다. 그래야 효과적인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정보 탐색 다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경제적 기준에 따라 베스트, 최적 대안을 고르려고 노력하는 게 최고 경영자가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였죠. 됐죠? 자, 요렇게 연구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또 뭐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할 수도 있느냐? 분석단이에요. 분석단이다라고 한다면, 자, 이 조직 이론이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자, 조직을 이루고 있는 이 하위 요소들이냐. 그렇죠? 그럼 조직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개념 정의 보세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인 이상. 사람들이네.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의 뭘 보는 거야? 혼자 있을 때의 행동이라든지 얘네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든지, 그렇죠? 특정 구성원으로서 나타나는 행동이라든지,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한다? 조직 행동론이라고 하는 거죠. 미시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건 조직을 이루고 있는 개개인의 구성원들의 행동을 연구한다. 됐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미시적으로 접근한다, 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 뭡니까? 조직 행동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분석 단위가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행동이냐? 그럼 이거는 현미경으로 그 안을 다 들여다보는 거니까 미시적으로 연구를 한 거지. 그렇죠? 자, 근데 이번엔 반대로 거시적으로 연구를 한다라는 게 있어요. 이 거시적 접근은 뭔 뜻이에요? 뭘 크게 본다는 거야? 조직을 하나의 단일체로 크게 본다는 거야.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 하나로 크게 본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냥 하나의 생물체로 보는 거예요. 조직을. 그래서 이 하나의 생물체가 자기가 직면한 상황이나 환경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느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 이걸 보는 게 바로 뭐다? 거시적 접근 또는 거시조직 이론인 거예요. 됐죠? 기억하죠? 응. 이렇게 배웠잖아, 우리. 그래서 조직행동론은, 죄송해요. 경영조직론은 이 두 개로 나눠서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구분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가 됩니까?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이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나왔던 이론이 어떠한 한계점이 있어서 다음 이론이 이걸 보완하고, 또 얘의 한계점을 다음 이론이 보완하고 하는 이런 발전사 관계를 가지는 이론들이 있어요. 됐죠? 그럼 저희는 요거에 따라서 한번 이 조직 이론들을 살펴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기억하죠? 자, 갑시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자,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론들을 살펴보면, 자, 고전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부터 저희가 살펴보게 되죠. 고전 이론은 연구의 목적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얘네가 일단 나온 시기를 주목을 해보면 보통 다 산업혁명 직후. 그렇죠?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직후에 보통 이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의 연구 목적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효율과 능률이다라고 하는 걸 극대화시킬까? 이게 바로 연구의 목적이 됩니다.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증기가 만들어지잖아. 증기가 만들어지니까 이제부터 뭐가 가능하다? 대량 생산. 그럼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어요. 야, 대량 생산이 가능해? 그러면 얼만큼 적게 투입해서 많이 만들까를 고민하는 거지. 효율성. 그렇죠? 적게 들여서 더 많이 만드는 거.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논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세 명의 학자가. 첫 번째, 누구예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요. 관리법, 테일러예요. 자, 우리 이거 인사관리에서 정리하고 왔지만 한번 찬찬히 정리해봅시다. 경조하는 사람들은 좀 클래스가 달라요. 아까 인사관리 수업할 때 좀 다른 거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문장을 봤을 때, 아, 내가 그랬잖아. 이거 결정론이고, 이거 임의론이에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거 읽었을 때, 필 안 왔어? 뭔 말인지 확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도 조금 알겠지 않았어요? 아, 이래서 이거 결정론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한 거고, 이래서 이거 임의론이라고 얘기했나 보다. 이게 이제 보여야 돼요. 근데 안 보였나 봐. 어떡하지? 아무튼, 그게 이제 보이고 막 되게 그러니까 이제는 그 경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그 인사관리 문장을 봤을 때 와닿는 깊이가 다른 분들보다 더 깊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아까 우리 인사관리 50점짜리 기출문제 봤죠? 그 기출문제 나왔을 때, 다른 선택 과목자들 중에서 그거 망한 사람 되게 많았어요. 왜 망했냐면, 거기서 과학적 관리법을, 뭐, 직무 관련해서의 시사점? 그죠? 그 다음에 선발과 훈련에 있어서의 뭐 시사점? 그 다음 보상에 있어서의 시사점? 관리 감독에 있어서의 시사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우리는 늘 경영조직론에서 이거 판서 어떻게 해? 표준화. 과학적 선발과 훈련, 차별성과급, 기능식 질장제도 이렇게 판서하잖아요. 근데 인사관리 체계는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박경규 교수님 책 같은 거 한번 열어보세요. 과학적 관리법이 이렇게 써놨나. 그러니까 다른 선택 과목 하시는 분들은 인사관리 시험지 그걸 딱 받았는데 요렇게 다 이 네 가지 측면에서 기여점 써라라고 하니까 다들 기겁했었어. 뭐지? 이러면서. 근데 경조 선택자들은 그냥 내가 준비한 거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별로 그냥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시험 다 끝나고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 그거 경조 체계는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그대로 썼는데 이렇게 말하는 경조 선택자들이 있으니까 민소나 이제 노경환 사람 얼굴 새하얘지지. 미쳤다, 나 어떡하냐,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경조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인사 같은 데 갔을 때 이론을 같이 껴서 물어보든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불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아까 그런 서브노트 같은 데 문장 봤을 때 아, 이게 관련된 이론이 이거였지. 아, 그 이론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구나. 이 이론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는 조금씩 같이 보이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노력을 해야 돼. 아셨죠? 아직 안 보일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죠? 아직까지는 내가 굉장히 대천사. 그죠? 나 올해부터 내가 대천사로 태어나기로 했어. 그죠? 나 거의 미카엘급으로, 진짜로. 대천사가 되기로 했고, 앞으로도 계속 칭찬만 할 거고, 절대 몰아붙이지 않을 거고, 절대 구박하지 않을 거고, 왜 공부 안 했나요? 뭐 이렇게 절대 그러지 않겠다라고 제가 다짐을 하고 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떻게 되겠지 뭐. 그치? 시험 전날까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자, 봅시다. 근데 갑자기 내가 폭발하면 좀 날 제지해줘. 선생님 천사 되겠다면서 약간 그런 눈빛을 나한테 보내줘요. 그럼 내가 알아서 통제할게. 자, 그다음에 봅시다. 그럼 이제 개요. 확실하게 하자고. 그러니까 이론은. 진짜예요. 나중에 모의고사 봐봐. 내가 모의고사 문제 GS 3기에 예를 들어서 보상을 낼 거야. 임금을 내는데 제가 요즘 인사관리 트렌드가 뭐예요? 이론하고 합쳐서 낸다 그랬죠. 그럼 내가 인사관리 3기 문제에다가 이렇게 됐어. 아담스라는 학자의 공정성 이론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뭐 공정성의 유형을 구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라? 이 공정성 별로 임금 관리 체계에 대해서 뭐뭐뭐뭐뭐를 써봐라.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벌써 다른 선택 과목자들은 여기부터 망해요.
설마요, 선생님. 아담스 공정성 이론을 모를까봐요. 아, 모르더라고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야, 본인들은? 이거는 그냥 쓰는 거지. 연기 때 기출도 풀고 뭐하고 했는데 뭐 이런 걸로 고생하겠어요? 그치? 그럼 여러분들 어디서만 헤매는 거야? 여기서 그냥 살짝 헤매는 거야. 그쵸? 근데 다른 선택 과목자들은 그냥 여기서부터 망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인사를. 그럼 이렇게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경조에서 필요한 이론들은 1기 때 그냥 다 끝내자. 그렇죠? 디테일하게 다 끝낼 거야, 이제부터. 아셨죠? 이제 뭐 난리 나요. 막 시험 전에 막 이렇게 3기 때 이렇게 내버리잖아. 그럼 다른 선택 과목자들은 이제 얼굴 하얘져서 와. 선생님, 아담스 공정성 이론 뭐예요? 뭐 이래. 3기에. 그지? 그럼 난 뭐라고 할까? 포기합시다. 아담스 공정성 이론 지금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이걸 봅시다. 그렇게 못된 선생님은 아니고 다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조금 늦은 거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 버려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런 일이 없으려면 우리는 이제 이론 하나하나 1기 때 다 조지고 2기 때 외우고 3기 때 유지만 하는 거야. 알았죠? 약속이야. 알았죠? 일방적 약속이었고. 자, 개요 가면 그럼 개요는 두 문장이죠? 뭐뭐 쓰는 걸 알았어? 등장 배경을 쓰든가 아니면 이론이니까 가정을 쓰든가. 그죠? 근데 얘는 가정이 없으니까 등장 배경 쓰자. 그러면 맨날 판서해주는 거 앵무새처럼 쓸 거야. 표류 격용 또는 주먹구구식 격용으로 인해 비효율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거 맨날 그렇게 쓸 거예요? 여러분 더 붙여야지. 주워 들은 게 얼마나 많은데. 뭐라고 써야 돼요? 뭐라고 써야 돼요? 산업혁명 직후에. 산업 직후. 뭐 한다? 여전히 무슨 관리? 여전히 비공식적 관리를 하죠. 그죠? 인간관계를 토대로 한 비공식적 관리를 해요. 사장님과 종업원의 관계가 아니라 형 동생 관계로 여기고 야 우리 사이 이거 한번 해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로 인해 비공식적 관리. 자,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관리의 기준이 부재하여 이렇게 써야지. 그래서 어떤 경영이 나타난다? 표류 경영 또는 주먹구구식 경영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로 인해 어떻게 된다? 각종 비효율이 야기됐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인사관리 시간에 이렇게 단어만 들은 사람들이 한 줄 반밖에 못 쓰는 거 여러분은 마음대로 분량 조절할 수 있어요. 늘리고 싶을 때 늘리고 줄이고 싶을 때 줄이고. 했죠? 더 디테일하게 붙여서 막 해야 돼, 혼자.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그렇다면 뭐가 이제 핵심 주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은 무조건 뭐라고요? 핵심 주장이야. 그래서 이 학자가 주절주절 얘기한 거를 한 문장으로 얘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관리의 기준이 필요해. 그래서 뭘 주장한다? 사람 관리의 기준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뭘 주장한다? 과업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그래서 과업 중심 관리이다 라고 하는 걸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붙여야지, 살을 계속. 이게 키워드를 외워서 자기가 이해한 문장을 붙여서 서술하는 방식이에요. 이해됐죠? 맨날 키워드만 외우면 진짜 그렇게 한 줄 반밖에 못 써. 근데 조금 더 붙일 줄 알아야 모두 가능하다. 나중에 자기 맘대로 줄였다 늘렸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설명해야지. 내용으로 설명해야 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요거요. 이게 뭐니? 설명해야지. 그럼 과업 중심 관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모든 과업들을 다 묘한다? 표준화 시켜 놓는다. 그럼 이제 표준화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모든 과업들을 다 표준화 시켜 놓는 거야. 자, 경조 선택자들 더 나가 봅시다. 자, 표준화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어요? 시간 및 동작 연구를 통해서 표준 작업 행동과 표준 작업 시간을 설정하고 유지한다. 이게 그냥 쓰는 거지. 더 해보세요. 차별화 시킬 수 있는 포인트 있어요? 있지. 여러분 어디서 주워드는 거 있잖아. 뭐 간트 차트, 길브레스 부부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 1차를 나랑 안 했나? 누구야? 자, 농담이고. 자, 뭐합니까? 간트 차트 개발. 간트라는 학자가 차트를 하나 만드는데 어떤 차트를 만드냐면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 즉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작업 행동을 전부 다 도식화시켜서 순서대로 그려줘요. 그래서 그럼 작업 행동이다. 요구되는 작업 행동을 순서대로 뭐한다? 그림으로 그려주면 시간 및 동작 연구할 때 되게 편하지 않겠어요? 이 행동 하네? 몇 번 하네? 몇 분 걸리네? 간단하게 딱딱딱 체크하면서 작업자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트가 이 차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또 이 길브레스 부부의 연구 이 부부가 그 작업 행동을 표시할 수 있는 그림을 개발해. 도식을 개발해준단 말이지. 자, 간트 차트와 길브레스 부부 연구 덕분에 뭐가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시간 및 동작 연구가 겁나 쉬워졌어. 얘네가 그림이나 도식 다 만들어주니까. 그죠? 이걸 이용해서 시간 및 동작 연구다라는 걸 실시를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게 뭐라고요? 표준 작업 행동.
이 표준 작업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뭐까지 다 포함된다고요? 어떤 작업 도구를 쓸지까지 다 정해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뿐만이 아니라 작업 도구까지 다 정해줘요. 자, 다음 두 번째. 이 시간 연구를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표준 작업 시간이라는 게 나오지. 됐죠? 여기까지 쓰면 하수야. 잘 모르는 거야. 뭐까지 써야 돼? 이걸 작업장 내에서 유지시킨다. 이게 포인트예요. 유지시킨다. 이게 무슨 뜻이야? 대놓고 말하면 전부 다 이대로만 하게 한다. 사람을 그래서 통제할 때 통제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하게 만든다고. 사람 통제의 기준이 바로 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하게 만들려면 사람들이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 경영학의 기본적인 관점 뭐라고요? 월급 루팡. 종업원들은 전부 다 월급 루팡이야. 절대 열심히 일 안 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렇게 하게 만들려면 뭐 해야 된다? 돈을 얻고 시작. 얘네 돈 오지게 좋아한다. 그래서 차별성과급제 나오죠? 자, 갑시다. 차별성과급제 이거 누가 못 써? 그쵸?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일단 이러한 작업 수행 방식으로 이 시간 동안 일을 하면 뭐가 나온다? 표준 작업량. 인간이라면 하루에 이 정도는 만든다. 그죠? 그럼 이 표준 작업량이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표준 작업량, 과업량이라고 합시다. 표준 과업량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뒤에는 쓰고 싶지도 않아. 초과 달성하면 높은 임률, 달성하지 못하면 낮은 임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차등적 임률을 적용하는 거야. 차등적 임률을. 그쵸? 필요하면 그림도 그려. 그죠? 인사관리 책에 그림 있잖아. 이쁜 그림.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이거 아니야? 표준 과업량. 이렇게 놓고 이거 달성하지 못하면 낮은 임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임률이잖아. 그죠? 그러다 이거 달성하면 어떻게 돼? 높은 임률을 적용해서 기울기 자체가 올라간다고. 이런 거 하면 되잖아. 표준 과업량 기준으로 해서 초과 달성하면 높은 임률, 달성하지 못하면 낮은 임률.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서로 다른 임률을 생산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그죠? 여기까지는 하수지. 자, 이론했어. 이론을 한 사람은 뭐까지 붙여야 돼요? 이게 무슨 원리예요? 경제적 욕구를 인간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켜서 뭐 하는 거다? 특정 행동, 즉 열심히 일하는 행동을 스스로 하게 만드는 동기부여 원리야. 더 써봐. 이것은 인간을 뭘로 보는 거다? 인간을 경제적 동물로 보는 관점이다. 끝난 거야. 이런 거 쓰면 이론에서. 왜? 알면서 못 쓰거든. 들으면 아는데 답안지는 못 쓰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왜 이게 너무 중요하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는 얘를 어떻게 통제하고 다루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직 행동론에서 정말 원초적인 문제인 거야.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는. 됐죠? 자, 그럼 이게 했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또 뭐가 있어요? 과학적 선발과 훈련. 이건 아까 다 했죠? 한번 해봅시다. 과학적 선발과 훈련. 그럼 이제 자, 인사관리만 하는 앵무새들은 뭐라고만 써? 과업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고 과업 수행에 위해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아까 수업 시간에 한 것만 그렇게 쓰지. 그치? 더 붙여보세요. 경조하는 사람들은 더 딥하게 이해해야 되니까. 더 붙여봐. 뭐야? 그치. 자, 난 천사야. 난 천사다. 그치? 화내지 않는다. 다 설명해 줄 거다. 자, 여기 가면 어떻게 돼? 표준화를 시켜놓으면 자, 표준화를 통해 뭐가 나온다? 과업 수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자격이 나오지. 자격이 도출된다. 이거 깔아주고. 그래서 뭐 한다? 이것을 기준으로 뭐 합니까? 과업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한다. 이렇게 써야지. 그죠? 앵무새들은 이것만 써. 앵무새들. 판서해준 키워드만 외우는. 그죠? 하지만 이론 배우신 분들은 이해가 잘 돼 있으니까 이런 걸 다 써야지. 맞지 않아요? 응. 써야지. 설명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훈련 한번 가볼까? 교육훈련 뭐 그렇게 갈 거 없어요. 얘는 뭐가 된다? 자, 얘는 자 과업 수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그것만 쓰지 말고 다른 거 한번 대조해 써보세요. 뭐야? 종업원에게 뭐 종업원의 사회화라든지 잠재 능력 개발 등은 고려되지 않고. 그치? 당장 현재 과업을 당장의 과업 수행에 필요한 뭐 훈련을 실시하지. 됐죠? 이렇게 설명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이렇게 설명하면 대박인 거지. 애들 막 한 줄 반 쓸 때 여러분들 두세 줄 쓰는 거지 그냥. 자, 네 번째 뭐야 이제 기능식 직장제도. 기능식 직장제도 아직도 이 직장을 워크플레이스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자, 그죠? 이 장자가 뭐라 했어? 장인장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 자, 얘는 자 앵무새들은 뭐라고 써요? 책임과 실행을 분리하고 전문관리자를 도입해서 복수의 위계구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쓰죠? 그것만 써도 대박이긴 해. 자, 그래서 여러분은 더 써보세요. 조직구조를 배운 사람들이잖아. 그럼 뭐 써야 돼? 책임과 실행을 분리하죠? 이게 뭐예요? 계층을 쪼갠 거잖아. 수직적 분화잖아. 배운 거 써봐야지. 그지? 나는 경조 선택자야. 그죠? 난 너희와 급이 달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금 같지 거의 동급이지. 그죠? 그죠? 지금 거의 동급이라 문제인데 그래서 점점 이제 벌어질 거예요. 수직적 분화라는 걸 하고. 그다음 뭐 해요? 그다음 뭐 해? 자, 그리고 뭐 한다? 아무나 결정, 즉 책임이다라는 걸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전문관리자라는 것을 도입해서 전문관리자를 도입하여서 이 전문관리자가 해당 전문 분야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을 모두 다 내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때 이제 복수의 위계구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수직적 분화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는 건 벌써 계층이 생기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계층 구분을 통해서 결정, 실행, 완전히 구분했다라고 하는 걸 이 단어가 전문적으로 다 나타내줘요. 배운 거 그대로 쓰는 거야. 끝. 그러면 그렇구나. 우와 너무 훌륭하네. 그렇죠? 근데 마냥 훌륭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공원점과 한계점을 보면 자 공원점 뭐 쓰실 거예요? 공원점. 빨리 해봐. 이거 인사책하고 내가 다 똑같이 썼어 이번에. 암기장 그거 정리하고 하면서. 자, 첫 번째 뭐가 됩니까? 얘는 첫 번째 진짜로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비효율이 감소되죠. 즉 최적의 작업 수행 방법을 정해놓고 최적의 작업 수행 방식대로만 모두 작업을 수행하게 하니까 시간도 적게 들고 많이 만들더라. 그래서 저 표준화 덕분에 효율과 능률이다라고 하는 게 증가됐습니다. 표준화 덕분에. 자,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있느냐면 이제부터는 의사결정 내리는 사람은 관리자, 실행하는 건 너네 종업원. 그렇죠? 근데 의사결정도 어떻게? 전문 분야별로. 이렇게 모두 다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직 자체가 구조화가 되기 시작해요. 구조화가 되고. 자,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얘는 지금 사람을 관리할 때 뭐를 기준으로 관리해야 된다? 과업. 직무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직무에서 요구되는 자격을 기준으로 뽑고 직무에서 요구되는 저 자격 자체를 가르치고 직무 수행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게 직무 중심 인사관리의 뭐가 돼요? 인사관리의 토대가 됩니다. 됐죠? 직무 중심 인사관리 토대가 돼. 됐나요? 자, 그럼 비판점 있어요? 한계점 있어요? 당연히 있지.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까? 얘는 일단 첫 번째. 자, 얘는 뭐예요? 인간이 없는 조직 이론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뭘 고려하지 않는다? 인간의 고유한 특성 또는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 됐어요? 얘는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 자체는 뭐예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효율과 능률이다라고 하는 이 조직의 목적만을 뭐 했다? 고려한 이론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방적 관리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일방적 관리. 조직이 일방적으로 목적 설정. 너는 그냥 따라와. 너는 그냥 내가 세팅해낸 대로 그냥 굴러가면 돼. 일방적 관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의 이런 심리 또는 관계와 관련한 이 요인들을 모두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뭐가 야기되지? 이로 인해 인간 소외 현상이 야기되고 이러한 심리적 상실감이 이런 효율과 능률의 극대화를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생산성이 뚝뚝 떨어지죠. 됐죠? 자, 이게 첫 번째 고전이론. 그럼 얘는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과업을 표준화시키고 저거 기준으로 모든 사람 관리를 해라.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마지막 비판점. 어떤 비판점이 있을까요? 얘는 생산 현장. 그렇죠? 과업 수행 현장만 조절하잖아. 과업 수행 현장에 대한 미시적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야 현장만 효율적으로 잘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우리 조직 전체가 다 잘 먹고 잘 산다고 말하는 건 조금 침소봉대 아니냐 아니에요? 그렇죠?
현장에서 효율적 생산만 한다고 해서 다 잘 되겠어? 아니지.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도 마케팅 부서가 잘 팔아야지. 그쵸?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도 그쵸? 또 뭐 해야 돼? 최고 경영자가 산업 범위를 잘 정해야지. 우리는 이 시장 진출한다 아니다 이런 거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미시적 접근, 지역적 접근이다라고 하는 건 이건 조직 전체의 효율과 능률을 증대시키는 데 일부 활동일 뿐이지 이것만 잘 된다고 해서 조직 전체의 효율과 능률이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누가 나오는 거야? 페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벌써 흐름 잡혔죠? 흐름 잡혔죠? 같은 고전 이론인데 과학적 관리법은 뭐야? 과업 중심, 즉 미시적 접근을 한 거고 저 미시적 접근의 한계 때문에 누가? 조직 전반에 대한 운영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페율이 나온 거고. 그쵸? 그냥 말도 안 되게 테일러랑 페율 비교해보세요. 이러면은 서론에 당장 공통점은 이건데 이런 차이가 있어서 비교해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럼 지금 차이점이 저런 거 아니에요? 미시적 접근. 얘는 뭐다? 조직 전반에 대한 거시적 접근. 됐죠? 이런 걸 잡아야 돼, 일기 때. 아셨죠? 자, 그럼 이제 페율 가볼까? 페율. 아까 다 했는데, 1, 2, 3 때. 그죠? 또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자, 난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경영학개론에서도 해야 되고, 이거기서도 해야 되고, 인사관리에서 해야 되고, 미쳐버리겠어. 자, 갑시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일반관리론, 페율입니다. 일반관리론, 페율. 겁나 빨리 쓰니까 겁나 글씨를 못 쓰네. 자, 일반관리론 페율은, 자, 개요죠? 두 문장. 대두배경, 뭐 쓸 거예요? 아까 인사관리 때 썼던 거 써도 돼요. 근데 뭐 써도 돼? 저거 써도 되지. 테일러 과학적 관리법은, 과업 현장이다. 과업 현장에 대한 미시적 접근을 한 것이 한계이지만,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가면, 자, 첫 번째, 테일러가 뭐 했다? 이거 너무 미시적으로 접근했다. 미시적 접근이다. 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깔아주면서 가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브릿지 만들고 뭐 할 때 그냥 다 나오는 거야,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얘는 뭐를 주장한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 조직 전반에 대한 뭐가 중요하다? 관리 활동이 중요하다. 관리 활동이 중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뭐 설명해야 된다 그랬어요? 얘는 요거 설명해야죠. 관리 활동이 뭐야? 기억나죠? 자, 그럼 이제 관리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뭐부터 얘기해야 된다? 이 관리 활동이 뭐의 일환인지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설명해야 되는 게 일단은 내가 경영활동이 뭐가 있는지 구체화를 시켜줄게. 경영활동을 6가지 범주로 구분합니다. 그쵸? 너무 귀찮아. 두 문자만 쓸 거예요. 뭐예요? 기술적 활동, 상업적 활동, 그죠? 재무관리, 재무적 활동, 그 다음에 보호적 활동, 그 다음 회계적 활동, 그 다음 관리적 활동으로 나뉘던데 경영활동을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던데 근데 이 중에서 뭐? 관리활동이 매우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관리활동을 강조합니다. 그럼 이 관리활동을 강조했다? 일단 뭐부터 설명해야 돼요? 관리활동이 뭔데? 강조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야? 그것만 온리 하면 된다는 거야? 아니야?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내야 돼요. 자, 그럼 관리활동 뭐냐? 관리활동은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 계획대로 실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고 조직화. 그럼 이 인적 물적 자원이 계획대로 움직이도록 지휘 명령을 내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수행한 과업들을 뭐 하는 거다? 연결하고 마지막 뭐 하는 거다? 계획대로 실행을 잘 했는지 통제 평가하는 거다. 개조명 정통. 기억나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 관리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 이거 꼭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6가지 중에 관리만 잘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보여요, 답안지가. 그쵸? 써줘야 돼. 관리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이에요? 뭐 각각의 경영 활동을 전개할 때는 각 경영 활동은 어떻게 전개돼야 돼? 관리적 차원에서 어떻게 된다? 관리적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생산 하나를 하더라도 뭐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생산으로 가는 거예요. 마케팅 하나를 하더라도 뭐부터? 시장조사 분석해가지고 마케팅 계획 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가 모를까 봐 내가 14가지 관리 원칙까지 알려줄게. 이 원칙을 니네 조직의 실정에 맞게 잘 갖다 써먹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 외울 수는 없지만 1차 객관식에 많이 나오는 애들이 있다 그랬죠. 어떤 애들이야? 그 정도는 좀 써주자 했잖아요. 14개. 뭐 있어요? 전문화, 분업의 원리. 이것도 전문화라고 하기도 하고 또 공식화. 또 표준화, 직권화.
이거 나오고요. 또 명령 일어나 원칙. 또 뭐가 있을까? 종합원의 창의성 발현의 원칙. 뭐 이런 것들 나온다. 많이 나와요. 좀 객관식 그 보기들 보다 보면.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평가해볼까요? 자, 너는 뭐가 공헌점이고 뭐가 한계점이냐? 가장 큰 공헌점은 당연히 뭐겠어요? 조직 전반에 대한 관리 원칙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 있는 제시예요. 처음 주장한 내용이야. 그래서 얘는 자, 뭐 한다? 거시적 접근이다. 조직 전반에 대한 관리가 잘 돼야지만 효율과 능률이 올라가는 거지. 생산 현장에서 암만 효율성 추구해도 마케팅 부서가 헛질하고 R&D 부서가 헛질하고 하면 효율과 능률 올라가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얘 공헌점 뭐가 있을까요? 공헌점 뭐가 있을까? 공헌점. 응? 맞아. 유연성. 이론의 유연성이 높다? 무슨 말이에요? 유연성이 높다. 저 14가지 관리 원칙이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경직적인 이론들은 14개 제시해주고 이거 다 써야 돼 이러거든요. 근데 얘는 14개 중에 너네 조직의 실정에 맞는 걸 골라다가 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연성이 가미돼요. 경직적인 이론은 어떻게 한다고? 14개 다 써야 돼. 하나도 빠뜨리지 마.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14개 원칙 중에 너희 조직의 실정에 맞는 것을 적합한 걸 골라다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론이 되게 유연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어때요? 아직까지 뭐 한다? 사용되고 있다. 일반 관리론. 명령 일원화 원칙 저런 거는 아직까지 통용되는 관리 기법이에요. 그렇죠? 자, 대신 또 하나 공헌점이다라고 한다면 이로 인해 관리 과정 접근법이 나와. 경영학은 여러 개 계파가 있다 그랬죠. 여러 개 학파 계파가 있어. 대표적인 계파가 경영활동을 무조건 플랜도 C 구조로 쪼개보는 얘네들이야. 또 누가? 시스템적 접근하는 시스템 학파. 시스템 학파는 경영활동을 그냥 무조건 다 하위 활동으로 쪼개봐. 그래서 이 하위 활동이 어떻게 연결돼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되느냐 이걸 연구하죠. 됐어요? 아주 중요한 학파를 만든 아버지야. 자, 근데 비판점 있죠? 어떤 비판점 있어요? 저 14가지 관리 원칙. 쟤는 어떻게 된다?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누구 비슷하다? 공식화랑 표준화 너무 비슷해요. 이런 얘기 했었고. 또 상충되는 게 뭐라 그랬죠? 공식화, 정해진 대로 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구성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나요? 이런 얘기 다 했었죠. 중복되고 상충되는 요소가 너무 많고 왜 이렇게 되지? 봤더니 아무래도 본인이 경험을 근간으로 해서 만든 이론이기 때문에 과학적, 그죠? 이론적 접근이 어느 정도 부족한 거다, 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2가지 이론은 조금 비교를 해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고전 이론 3번째 한번 갈게요. 관료제 이론 10분 쉴게요. 질문 오세요. 됐죠? 10분 쉴게요.